포항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시내버스가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도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앞으로 10년간 동해안 5개 시군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 12개를 발굴해 발표했습니다. 포항시 다목적 체육시설인 만인당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불투명한 예산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와 시의 산하기관장 선임, 양악공원 개발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연간 2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보조하고도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부실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지난해 132억, 올해 192억 원으로 껑충 뛰어 보조금 불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비용과 적자가 부풀려지고 경영은 방만하며 버스 도입 시 40%의 보조금을 받고도 구매 자금을 할부 금융으로 충당한 점 등 버스 회사는 200억 가까운 세금을 보조받고도 시민에 대한 불친절은 여전해 적잖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39회 2,600만 원, 2018년 26회 1,700만 원, 2019년 8월 말 기준 12회 9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포항 테크노파크와 장학회, 청소년재단 등 시산하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4급 이상 등 고위직만 해당한다며 법 해석이 달랐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본인이 퇴직 전에, 퇴직 2, 3년 전에 했던 업무는 밖에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퇴직 직전에 어떤 업무 하셨습니까?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호 의원은 3년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인 포항에 굳이 공원까지 훼손해 아파트를 지을 이유를 따졌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아마 114.5%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관리 정책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양학공원 매입에 비용이 들어 녹지 보존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10% 늘린 80%로 높여 개발 면적을 20%로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드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천억 원 이상의 보상비와 476억 원의 최소 공원 조성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김성조 의원은 지열발전소 부지 보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포항시는 시추 장비 등 증거물의 매각 중지를 정부와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배수 펌프장 등 시설 개량 818억 원과 제방 등 하천 개량 1,787억 원, 교량 개체 164억 원 등 2,769억 원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재해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끝낸 뒤 내년 장마 전에 대부분 복구하고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톱 허가제를 운영해 올 겨울 전에 복구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앞으로 10년간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추진해 나갈 12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의 새로운 먹거리는 어떤 분야가 될 것인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 동부청사에서 열린 환동의 블루파워 신성장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용역을 수행한 대경 연구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 사업으로 해양 신산업, 에너지, 수산업, 해양 관광, 항만 물류, 영토 수호 등 6개 분야 12가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에서는 무인 해양 장비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수중 건설 로봇과 수중 글라이더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해양산업 융복합 R&D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경주에는 원자력 신재생 융합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경주 간포에 국제에너지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중수로 해체 기술원과 혁신 원자력 기술 연구원은 이미 유치했고 방사성 폐기물 정밀 분석 연구 융합 기술원과 국립 지진 방재 연구원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덕에는 노르웨이에서 상용화가 진행 중인 외해 플랜트형 양식 기술을 벤치마킹해
경북형 스마트 양식 생산 기반을 만들고 울진에는 해양치유센터와 금강송 에코리움을 연계한 해양치유 융복학 산업 집적단지가 조성됩니다. 우리 경북도도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양 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점 사업 12개를 포함해 동해안에서 추진할 128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50개가 신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용역 결과를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 전체가 아닌 동해안 5개 시군만을 특화해 신성장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용역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포항 환동회 본부의 경우 독도 전담부서로 출발한 독도정책과는 독도재단과 업무 중복이 많아 동해안 정책과와 통합할 예정입니다. 대신 해양레저관광과를 새로 설치해 동해안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환동회 민원실 조직도 일부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들이 예산을 쌈짓돈 주무르듯 엉터리로 집행해오다 감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기관장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최근 3년간 직원들 평균 임금을 무려 34% 올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25%포인트나 초과한 건데 실수령액을 따져봤더니 인상률이 50%를 넘는 직원들이 수두룩했고 최고 70%를 넘긴 경우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 3년 전에는 한 명도 없었던 억대 연봉 직원이 9명으로 급증하면서 지역 공공기관에선 이례적으로 임직원의 20%가 억대 연봉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보증 채무가 해지됐는데도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료가 무려 7억 원, 건수로 4,9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습니다. 경북문화재연구원은 도민교육과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한 기금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빼내쓰다 적발됐습니다. 2017년에 20억 원, 이듬해 25억 원 등 70억 원 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인 45억 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당초 기금 조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이 밖에 경북경제진흥원은 성과급을 직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해오다 적발됐고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비상임이사의 해외 출장에 규정에도 없는 1등석 항공권을 11차례나 제공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한편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박진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징계 처분에 반발해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어 경상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스코는 기업 설명회를 통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5조 9,882억 원으로 영업이익 1조 398억 원, 순이익 4,96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 철강 부분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미얀마 가스전 판매 호조와 플랜트 사업 공정률 상승 등으로 6.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국내 주요한 수요 산업인 자동차와 건설 분야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52만 7천 명으로 19.8%에 달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 경북은 내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0%대로 예상됩니다. 포항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다시 문을 연 다목적 체육시설인 만인당에 대해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운영비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더 이상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운영비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포항 만인당은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은 포항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3년간 매년 3억 원을, 포항시로부터 매년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현재 회원수가 460여 명에 이릅니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혈세를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우리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거, 그러고 또 깨끗한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체제가 안 되는 것 같고. 회원들은 또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8월 회원들에게 지급한 기념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 의심스러워요. 과연 천장이나 찍어서 회원들을 그때 410 몇 명인데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이에 대해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1년에 2차례 감사를 진행하는 등 운영 감시가 엄격하다며 운영 초기에 대회 홍보와 영업 업무로 인해 외근 근무가 많아 생긴 오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포항시는 프로그램 운영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경주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주 야간에 걸쳐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간에는 보물찾기와 고고학 발굴조사 체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달빛 답사와 소원 달풍선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빛의 궁궐 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발굴 현장 개방 행사는 올해가 4회째로 신라 궁궐터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오전 6시쯤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하던 어선창고에서 외국인 33명이 가스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어제 사고는 베트남 선원 2명이 어창에서 고기 상자를 꺼내다 쓰러지자 이들을 구하려던 중국인 선원이 잇따라 쓰러져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퇴원했지만 베트남 선원 1명은 폐렴 증세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울진해경은 생선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티라민 성분에 의해서 호흡곤란과 신경마비를 일으킨 것 같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선장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우리 지역으로는 가을비가 땅을 적셨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흐린 하늘만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아침에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 오후부터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맑은 하늘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